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 CRA위원회 위원장 최준목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또 같이 생각하고 싶어서 준비한 주제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발생하는 기업의 경영 환경 변화는 무엇이고 관련해서 우리 내부 감사인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내부 감사 초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주제를 준비한 배경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기업의 주요 경영 환경 그리고 감사 환경 변화 내용이 무엇인지 또 관련해서 내부 감사가 주목해야 될 리스크 영역과 필요한 대응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는 내부 감사 기능의 목적 때문입니다. 내부 감사 기능의 본질적인 목적은 조직의 경영목표 달성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환경 변화로 직면하는 리스크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검증과 유용한 통찰을 제공해서 조직이 그 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경영환경 변화와 관련해서 조직과 내부 감사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조직은 달성해야 될 경영 목표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목표 달성을 방해하는 대내외 변수들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리스크라고 부릅니다. 즉 리스크는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협하는 잠재적인 모든 사건들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리스크는 대내외 경영 환경 변화 때문에 발생합니다. 조직은 이러한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개요적 기업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경영목표 달성을 위험하는 잠재 리스크를 정의하고 식별하고 분석해서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완화하거나 회피하여야만 합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이 내부 통제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내부 통제는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변화 관련해서 내부 감사는 어떤 기능을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기능은 조직의 리스크 관리와 내부 통제를 검증을 하고 관련해서 유용한 통찰을 제공해서 경영진이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내부 감사인들이 가져야 되는 필요한 핵심 역량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변화 및 리스크 관리 수준에 대한 판단력입니다. 조직의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통찰 형성을 위해서는 내부 감사인들은 조직의 변화와 리스크 관리에 관해서 높은 수준의 판단 역량을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입니다. 내부 감사인의 통찰을 경영진이 수용하도록 설득하기 위해서는 내부 감사인들은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구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기업의 경영 환경 변화 내용이 무엇이고 또 관련해서 잠재적인 주요 리스크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영향입니다. 2019년 말 발생한 역사적인 재앙인 코로나19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세계 경제와 산업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규모와 업종을 불문하고 대다수의 기업들이 불확실한 경영 환경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가 도래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 간, 지역 간 이동 제한에 따라서 연쇄적으로 영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지출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서 상품, 서비스가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공장 가동이 감소되고 있고요. 또 글로벌 물류망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기업 매출과 이익, 일자리, GDP가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 비중이 매우 높은 도소매, 여행, 숙박, 교육 등 개인 서비스 업종에서 일자리가 대폭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맥킨지를 포함해서
세계적으로 유수한 컨설팅 업체가 코로나19가 영향을 미치는 국내 주요 산업에 대한 자료입니다.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업종이 매우 부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이 이러한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계속 기업으로서 존속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잠재적인 주요 경영 환경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기업의 경영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인 변화는 한마디로 어마어마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빅 체인지가 예상이 되는데요. 즉 이러한 변화 때문에 특히 모든 분야의 언택트 트렌드, 디지털라이제이션이 전환이 가속화돼서 경영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할 것이라는 겁니다. 우선 기업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는 지금까지 세계와는 완전히 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탈세가 현상이 급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세계는 국가 간 협력보다는 분열되고 또 개별 국가 간 독립적이고 경쟁적인 사회, 정치, 경제 환경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이러한 현상을 증명하는 하나의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인간의 인식과 행동의 변화입니다. 원격 사회, 사회적 거리두기의 습관화, 비대면 원격 소비를 포함한 새로운 생활 양식이 뉴노멀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인식과 행동 변화는 경영 환경 변화의 지속적인 드라이버, 즉 동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기업 내부 환경 변화입니다. 지금까지의 경영 및 업무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비즈니스 형태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방식으로 급격하게 전환될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업무 공간, 시간의 경계가 급속하게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와 효과적인 IT 인프라 구축이 기업 생존의 필수 요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이버 시큐리티, 데이터 보호가 키 리스크로 대두될 것입니다. 인력 관리 방식도 급격한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임시고용 형태의 어떤 고용이 계속 증가하고 또 원격 근무 같은 것들이 급속하게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기업 생태계에 대비해서 아웃소싱이 증가할 것이고 이에 따라서 제3자의 관계, 관련 리스크 관리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변화가 일상화됨으로 인해서 업무 연속성 그리고 위기 대응 전략 수립과 실행도 일상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내부 감사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잠재적인 경영 환경 변화가 필연적으로 감사 환경과 감사 환경의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잠재적인 주요 변화로 인한 주요 리스크 영역과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볼 영역은 데이터 거버넌스 영역입니다. 데이터의 전략적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이 이러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식적인 데이터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잠재적으로 비즈니스 기회를 상실할 그런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정보 보호입니다. 기업이 전략적 의사결정을 위해서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함에 따라서 데이터 침해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 국가에서 발생한 데이터 유출 사고와 규제 당국의 천문학적인 벌금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의 규제 당국은 정보 보호를 위한 규제 기준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규제의 복잡성은 점점 증가하고 있고
기업이 이러한 규제를 준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이버 취약성입니다. 현재 사이버 범죄자들은 다양한 저비용 해킹 도구를 쉽게 사용하면서 일종의 신디케이트 방식으로 기업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수치를 볼 수 있는 사이버 공격의 횟수와 규모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업들은 기술과 예산 그리고 기본적인 보안 조치에 대한 과제 때문에 이러한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인공지능입니다. 세계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사업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AI를 활용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AI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아직도 AI 관련해서 여러 가지 윤리적 보안 문제, 규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3자의 생태계 문제입니다. 점점 빠르게 변하는 기업 생태계에 대응하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자신들의 업무를 제3자한테 위탁하거나 협업하는 경우와 그 위탁 범위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업들은 제3자에게 점점 더 많은 기업의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데이터의 보안 관리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 모니터하는 수준은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 규제 당국과 소비자들은 기업이 제3자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점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3자가 실패할 경우 이에 대해서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은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전략적 인력 계획입니다. 디지털화에 따라서 기업은 기존 방식의 인사 전략이 아니라 이 디지털화에 부합하는 인사 전략을 수립하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긴박한 노동시장 그리고 진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해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점점 더 많은 임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고 또 직원들이 변하는 기술에 적응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재교육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확산되는 원격 근무 방식 때문에 관련된 리스크에 대해서도 점점 더 관심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다음은 조직 탄력성입니다. 심각한 업무 중단 사고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그 영향을 줄이고 대응하는 기업들은 그 영향을 줄이고 복구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일로화된 리스크 관리, 즉 부서 간 장벽이 처진 상태에서 리스크 관리 또는 부서 간 협업 미흡은 이러한 업무 중단 사고에 대해서 효과적인 대응을 하는데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지배구조인 이사회가 업무 연속성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관련된 지원을 충분하게 해주지 않을 경우 위기상황 발생할 때 대응에 많은 혼란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리스크 문화와 의사결정 체계입니다. 많은 규제당국과 사회단체들은 기업이 리스크 문화를 얼마나 충분히 갖추고 있고 의사결정할 때 이를 반영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관심도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직급 간의 상호 연결성이 심화됨에 따라서 향후 경기 침체 같은 심각한 환경 변화 시 기업이 리스크 정보에 입각해서 유용한 의사결정 능력을 발휘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경영환경 변화와 관련된 잠재적인 리스크를 고려했을 때 앞으로 감사 업무 환경은 어떠한 모양으로 변화해야 되는지 또 내부 감사인들이 준비해야 될 대응 그리고 갖춰야 될 역량이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감사 환경 변화입니다. 한마디로 디지털 오딧 환경으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경영 환경이 디지털화되기 때문에 만일 내부 감사 환경이 그에 쫓아가지 못하면 더 이상 내부 감사는 조직 내에서 존재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감사 환경을 구축해서 보다 스마트하게, 보다 완전한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감사 증거 형태 변화입니다. 기존의 문서적, 물리적, 인적 형태에서 앞으로는 디지털 데이터 형태로 감사 증거가 변화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감사하는 방식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기존의 온사이트, 임점, 대면, 관찰 방식에서 원격, 온라인 방식으로 변화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오디 웹을 감사 대상 조직 웹에 접속해서 감사를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캐치 활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캐치는 컴퓨터 어시스트 오디 테크닉의 약자인데요. 자동화된 감사 기법을 의미합니다. 자동화된 감사 기법을 바탕으로 이용해서 감사 대상 조직의 컨트롤을 테스트하거나 감사 대상 데이터의 실제성을 테스트하는 기법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컨티뉴어스 오딧 구현이 필요합니다. 컨티뉴어스 오딧은 IT 환경을 기반으로 감사 활동을 보다 자주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주기적인 거래 샘플 검토 방식에서 지속적인 100% 거래 테스트 방식으로 감사를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감사 프로세스의 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감사 활동이 조직의 가치 증진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하게 해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감사 품질 일관성을 높여주고요. 자동화된 통제 검증 비율을 증가시킵니다. 테스트한 통제 검증 비율을 증가시키고요. 조직 정책 준수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또한 이 컨티뉴어스 오딧은 감사 및 컴플라이언스 비용을 감소시키고 감사 지역상 통제 테스트 소요 시간을 감소시켜줍니다. 지금 보시는 비교표는 전통적인 오딧과 컨티뉴어스 오딧을 비교한 표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컨티뉴어스 오딧은 전통적인 오딧에 비해서 더 짧은 시간 내에 더 많은 감사 정보를 검증할 수 있고요. 더 잦은 감사 활동 수행을 가능케 합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면에서 컨티뉴어스 오딧 방법은 전통적인 오딧보다 감사 효율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중요한 리스크 영역과 관련해서 필요한 내부 감사의 대응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디지털라이제이션 영역입니다. 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의 디지털 전략 성공을 지원하는 게 감사인에게 필요한 대응입니다. 전사적 디지털 전환 전략 개발과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해서 기업의 변경 관리 프로세스 수행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이 다양한 시스템과 툴 내에서 적절한 거버넌스 그리고 통제 프레임워크를 설계, 구현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을 활용한 컨티뉴어스 오디팅 구현을 통해서 더 나은 통찰을 기업 구성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내부 감사인이 구비해야 될 필요 역량입니다. 디지털 기술 발전과 환경을 이해하고 감사 업무를 적용할 수 있는 역량 구비가 필요합니다. 현재와 미래에 개발될 디지털 기술 그리고 환경을 숙지해야 하고요. 데이터 그리고 데이터 분석 같은 업무 지원 기술을 지속적으로 학습해서 감사 개입 프로세스에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구비해야 합니다. 또한 다양한 비즈니스 프로세스 그리고 디지털화가 조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해야 됩니다. 감사 업무 시 데이터 그리고 분석 기법을 사용하고 데이터 그리고 분석 툴링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성을 구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데이터 접근, 무결성, 프로토콜 변경, IT 보안과 같은 일반 IT 통제에 대해서도 전문 지식을 구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분석 영역입니다. 이 영역과 관련해서 감사인이 취해야 될 대응 조치입니다. 기업에 적합한 데이터 분석 툴을 구현하도록 지원해야 되고요. 또 감사 방법론에
데이터 분석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의 비즈니스 요구에 맞는 데이터 분석 툴과 주요 현황 보고서 생성 구현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의 주요 리스크 영역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생성되는 예보고 기능을 개발하는 것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감사 방법론의 데이터 분석을 통합해서 기존의 감사 접근 방식에서 보다 지속 가능한 감사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내부 감사인들이 구비해야 될 필요 역량입니다. 감사 방법론과 감사 프로그램의 데이터 분석 기법 그리고 툴을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구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 방법론에 데이터 분석 그리고 도구 사용을 적용하고 리스크와 통제에 부합하는 감사 프로그램을 개선할 수 있는 역량 구비가 필요합니다. 조직의 데이터 관리 시스템, 예를 들어 스토리지와 같은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데이터베이스 아키텍처, 설정, 알고리즘을 감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사이버 보안 영역입니다. 이 영역과 관련해서 내부 감사관들이 취해야 될 대응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의 사이버 리스크와 관리 역량을 평가해서 필요한 사항을 공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이버 리스크와 기업의 관리 역량 평가를 통해서 경영진들이 주요 리스크를 검토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모범 사례를 기준으로 기업의 사이버 보안 프로세스를 벤치마킹해서 필요한 권고사항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예방, 탐지, 수정 요소를 포함해서 기업의 사이버 보안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 감사 프로그램을 기업의 전반적인 위험관리 프로세스에 통합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취약성 평가, 침투 테스트와 같은 전문 사이버 보안 감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 구성원을 대상으로 사이버 보안 접근 방법 필요성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러한 대응을 위해서 내부 감사인들이 갖춰야 될 필요 역량입니다. 우선 기업의 사이버 리스크 환경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사이버 보안 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리스크 환경에 대한 이해와 적합한 기술을 보유한 사이버 보안 감사 전문 역량을 구비해야 합니다. 조직, 자회사, 그리고 제3자 업체 간의 상호 의존성, 그리고 이것이 조직 전체의 사이버 리스크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사이버 리스크 환경의 발전 사항을 파악하고 동시에 데이터 보안, 무결성 같은 사이버 보안의 다른 주요 측면에 대한 전문 지식을 구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아웃소싱과 제3자 관계관리입니다. 이 영역과 관련해서 내부 감사인들에게 필요한 대응 내용입니다. 기업의 아웃소싱 전략의 타당성, 그리고 공급업체 관련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기준 수립과 실행의 효과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사 프로세스, 그리고 기존의 선정 기준에 기반해서 공급업체의 어떤 선정 절차가 정확히 준수되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의 모든 아웃소싱 약정 관련된 리스크를 평가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리스크를 인식하고 해결되는지에 대한 확인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후 검토를 수행해서 공급업체의 서비스 제공이 초기 아웃소싱 전략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경영진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납품 표준을 기준으로 외주 공급업체의 계약에 대한 계약 준수 여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응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서 내부 감사인들은 다음과 같은 역량을 구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웃소싱 전략과 관련한 리스크에 대해서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구비해야 되고요. 또 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의 계약관리 그리고 준수를 지원하기 위해서 자동화된 툴인 엔드투엔드 워크플로우 솔루션의 무엇인지 또 작동 내용에 대해서 식별을 해야 되고요. 또 스마트 계약처럼 최신화된 계약 관리와 관련된 기술 발전에 대해서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웃소싱 계약 이행의 성숙도, 즉 진행 내용의 적정성 평가에 대해서 전문 지식을 구비할 필요가 있고요. 또 SLA 측정, 비용, 프로세스를 포함한 아웃소싱 계약의 다양한 특성에 대해서 모범사를 이해하고 이를 기준으로 조직 내부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 구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아웃소싱 계약의 특성에 따라서 제3자에 대해서 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한 다기능 감사 수행 능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업무 연속성 유지 및 위기 대응 영역입니다. 이 영역과 관련해서 감사인들이 대응해야 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업의 업무 연속성 계획, 위기관리 프레임워크 구축을 지원해야 되고요. 또 이행 내용을 평가해서 결과들을 조직에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재적인 업무 중단 위협 해결을 위해 기업의 기대 그리고 우선순위, 권고사항을 이해하고 기업의 업무 연속성 계획과 위기관리 프레임워크 개발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의 전반적인 위기관리 시스템 품질 평가를 통해서 주요 위협 파악 그리고 적절한 대응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리더들이 위기 상황에 대해서 충분한 인식을 가지고 있고 또 실질적인 대비 태세를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독립적으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조직에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의 업무 연속성 계획 그리고 위기관리 대응 준비 상태 테스트를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업무 연속성 계획 그리고 위기관리 프레임워크의 신용 리스크와 진화되는 주요 위협이 고려되어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응을 위해서 내부 감사인들이 구비해야 될 역량입니다. 기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인 리스크를 충분히 인식하고 조직의 대응 수준을 감수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해야 합니다. 다양한 측면에서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과 위협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해야 되고요. 기업과 자회사 그리고 제3자 공급업체와의 상호 의존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업무 연속성 그리고 위기 대응에 대한 하향식, 탑다운 그리고 전사적인 관점에서 감사를 실행할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비판적 사고에 바탕해서 기존의 업무 연속성 계획, 위기관리 프레임이 과연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업무 연속성 계획의 준비성과 적절성, 평가에 충분한 재해복구에 대한 지식과 테스트, 시뮬레이션을 실행할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주제와 관련해서 당부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이사회와 경영진을 비롯한 기업의 구성원들이 변화 리스크에 능동적,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역량은 유능한 내부 감사인이라면 반드시 보여야 되는 핵심 역량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내부 감사 조직이나 내부 감사인들이 조직이 이러한 리스크를 충분히 효과적으로 대응해서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충분히 하기를 기대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